안녕하세요. 14주 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4주 1강의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13주 3강의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예, 여기에 용접 폭도, 토치 각도, 와이어 경, 실드 가스, 노즐 높이, 아크 길이, 용접 전류, 팀 모드 간의 거리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필레 용접에서 이제 양호한 비드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불량들이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방법을 익혔죠. 근데 용접 시공 조건 1, 자, 와이어 돌출 길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와이어 경에 1.2파일 때 와이어 돌출 길이는 요 노즐이고 팁이고 와이어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15mm로 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용접 시공 조건 2, 전진법, 후진법, 그다음에 겨냥 각도, 용접 토치의 겨냥 각도 30도냐 45도냐. 보통 겹치기 용접일 때는 30도 정도, 그다음에 필렛 용접일 때는 45도 표준적인 각도가 되겠습니다. 용접의 시공 조건 세 번째는 이제 겨냥 위치입니다. 요게 요 각도가 겨냥 각도라고 하면 요거는 겨냥 위치가 되겠습니다. 1mm 여기 0mm에 두냐, 1mm에 두냐, 2mm에 두냐, 3mm에 두냐, 요거 판 두께에 따라서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이 강의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스 유량입니다. 아, 가스 유량, 실드 가스죠. 이제 실드 가스의 역할 배웠고요. 그래서 적정한 가스 유량을 공급, 분사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이 내경이 보통 350A급의 1.2mm 와이어일 경우에는 내경이 16mm 정도 됩니다. 16mm. 예, 적정 가스 유량은 노즐 내경 16mm 플러스 0에서 5mm. 0에서 5mm. 유량이죠, 유량. 그래서 유량은 용접 비음의 형상, 용접 전류 노즐 경에 의해 증감시키지만 일반적으로 15리터에서 20리터 퍼 미니트입니다. 네. 우리는 18 정도 놓는 게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담배 연기인데요. 이게 분당 2m가 풍속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담배 연기가 이렇게 수평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이상은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접하는 그 개소에는 절대로 바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바람이 들어가면 그 안에 쉴링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쉴링 효과가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되겠죠? 그런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가 혼입이 돼서 불호홀이 생기게 됩니다. 실드가스의 특징인데요. 와이어가 실드가스는 적정한 조합이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한산가스 100%, 그다음에 알곤가스, 헬륨가스, 이게 탄소가 아니고 그 산소입니다. 산소, 산소, 산소고, 여기에 이제 탄산가스는 어, 장점은 깊은 용입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단점은 스페타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 근데 알곤가스는 안정성이 있지만 용입이 좀 얇게 발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합니다. 나머지 헬륨가스나 산소가스, 수소가스
각각의 영향이 있는데요. 이 탄산가스하고 알곤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또 혼합가스의 특성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율인데요. 알곤가스가 80%, CO2가 20%. 딱 노란 대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종합적으로 가장 양호하다는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근데 탄산가스 100%일 때도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쁘다는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즉, 탄산가스 100%짜리는 장점은 불홀이 생기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불홀은 안 좋은 거죠. 불홀은 발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스프레이화라든지 스패터는 많이 발생합니다. 음,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판단은 세모. 하지만 여기 쭉 보면은 이쪽에 종합평가 동그라미 많은 거 단락했을 때 좋지. 제가 항상 이런 얘기 드리죠. 단락 아크. 그 단락 아크를 하기 위한 가장 최적인 조건은 이렇게 알곤 20, 탄산가스 알곤 80, 탄산가스 20% 가장 좋고요. 스프레이화도 탄산가스 100%보다 훨씬 좋지요. 스페터, 스페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탄산가스 용접만 한 사람이 이 혼합가스를 딱 용접하는 걸 보면 스페터가 안 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브로홀에서 어, 불활성 기체인 알곤이 혼입이 되면 브로홀이 솔직히 발생하기 쉬워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평가는 알곤 80에 CO2 20%는 요게 혼합가스, 믹스드, 어, MAG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드가스하고 모재 재질의 조합인데요. 여기에 보면 실드가스는 뭐 이렇게 티그 알곤 100%짜리라든지 플라즈마 수소가 좀 들어가 있는 거, 그다음에 매그가스 CO2 알곤 플러스 CO2, 리그가스 알곤 플러스 알곤의 산소 한 2% 정도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가스라고 하는데요. 미국가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루미늄 용접이라든지 서스 쪽에 괜찮은 역할을 합니다. 자, 다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 저기 탄산가스 100%짜리, 그다음에 알곤 플러스 CO2. 자, 요렇게 크게 세 종류의 가스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재질은 뭐냐면 연강, 마일드 스틸. 저합금강, 서스,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구리, 니켈, 티타늄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1번, 2번, 2번, 3번 이렇게 1번은 이제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가 있지요. 우리가 와이어의 종류 솔리드 와이어하고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플러스 쿼드 와이어 같은 경우는 뭐 사용이 좀 적습니다. 네. 그다음에 알곤, 영강, 저항강. 음, 그다음에 이제 미국가스에서 보면 이 알루미늄 아니 스테인레스 최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음. 근데 이제 학교에는 이 산산가스 100%짜리 그다음에 알곤 80에 CO2 20%짜리 영광도 되고 저항도 되고요.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용접법의 용접의 이행 형태인데요. 여기서 스프레이라는 얘기가 앞에서도 나왔죠. 어디서요? 여기서 나왔어요. 스프레이화 가장 좋은 게 80대 20 이상. 즉 알곤이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용접이 되기 때문에 그 완펄스 완드랍 단락 한번 할 때
단락 아크할 때 그 한 방울 탁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일부 나옵니다. 자, 탄산가스 용접, 마구 용접. 이제 마구 용접이 펄스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마구 용접인데 펄스가 있는 거고. 자, 전류 대역이 있는데 대전류, 중간 전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소전류 영역 100A에서 180A, 중간 전류는 180에서 280, 대전류 영역은 280에서 350A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세 개구만 나누는데요. 180A까지는 단락 이행하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펄스는 없는 상태고 CO2 용접, 매그 용접. 그 다음에 이제 불여불러 이행인데 중간대 영역인데 180, 280.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보셔야 될 게 뭐냐 스프레이 이행이라는 게 좀 나오는데요. 여기 토치 이게 와이어인데요. 이게 와이어예요. 와이어 놓고 이제 이행을 하죠. 놓고 이행을 하죠. 여기 스프레이 이행 여기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고전류대에서는 상당히 좋은 스프레이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용접 전압의 사용률 나오는데요. 용접 전압의 사용률, 사용률인데 이게 이제 결국 뭐가 되냐면 이게 그 용접 전원의 용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용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270A까지는 연속적으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270A가 넘어가면 용접 전원이 보통 일반적으로 100% 사용률이 아니고 60% 사용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0A가 넘어가면 10분 동안 용접을 하면 1분 쉬어야 하는 그러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350A 용접 전원을 사용할 때는 연속적으로 사용할 때는 270A를 넘기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270A를 넘겨야 된다라고 판단이 있게 되면 350A 그 용접 전원을 사용하지 않고 500A짜리 용접 전원을 선정해야 돼요. 보통 500A짜리는 사용률이 80%, 100%가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때는 뭐 350A도 연속적으로 용접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 400A까지 용접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270A 넘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500A짜리 용접 전원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용접 전원의 사용률 계산이에요.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즉 여기서 딱 한마디예요. 연속 사용 전류는 270A다. 이 계산칙은 굳이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고요. 할 필요는 없고 350A짜리 용접 전원은 60%이기 때문에 사용 전류는 270A까지다. 270A를 넘기면 쉬는 시간을 분명히 줘야 된다. 500A짜리는 사용률을 60%일 경우 385A까지 쓸 수 있다. 전격 사용률이 60이나 80, 60에서 80이나 100%짜리면 400, 뭐 3, 40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네, 여기 200A짜리가 있는데요. 200A짜리는 그 생산하는 양이 350A보다 적기 때문에 오히려 고가예요. 그래서 차라리 350A짜리로 사용하거나 또는 200A짜리 같은 경우는 저전류 때 80A, 70A에 사용할 경우에는 200A짜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 종류하고 용착 금속의 기계적 성질. 자, 즉, 여기에 이 표 테이블을 보시면 와이어의 종류가 쫙 나오죠. YGW 11, 12, 13, 14, 15, 16 쭉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YGW는 어디에 적혀 있냐면 와이어의 명판에 실로 된 부분에 전부 다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YGW 11이냐, 12냐, 13이냐, 뭐 16이냐, 17이냐, 20이냐, 이런 거를 이렇게 국제구역이기 때문에 예, 실지로 돼서 붙여져 있습니다. 붙여져 있습니다. 뭐 릴 와이어라든지 아니면 페일팩 와이어에 어디든지 다 붙여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와이어 종류인데요. 이게 이제 YGW 11을 쓸 거냐, 16을 쓸 거냐, 그거는 실드 가스를 뭘 쓸 거냐, 또 모재의 종류가 뭐냐, 또 인장 강도가 얼마만큼 유지를 해야 되냐, 또는 강복점, 인장력은 아시겠죠? 그다음에 늘어나면 연신율이죠. 강복점은 뭐냐면 파괴되는 파괴되는 그런 거고요. 충격 시험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실 거는 이제 이쪽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O 이쪽에 적용 영광이라든지 인장 강도가 490 뉴턴이라든지 고장력 강에는 YW11과 17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데 탄산가스 100% 쓸 거냐 아니면 혼합가스 쓸 거냐에 따라서 이 YW 요 내용이 달라집니다. 탄산가스를 쓰려면 11, 12, 13, 14 이어야 하고 혼합가스 쓸 경우에는 15, 16, 17을 써야 한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영광의 인장력은 490 이상 정도가 되고요. 이런 조건들을 맞게끔 이 와이를 선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밑에 이제 20단위가 넘어가면 인장력이 좀 더 강해지죠. 강해지죠. 예. 여기서 이제 고장력강, 고장정력 나오는데요. 보통 450, 490이 되면 고장력강이라고 합니다. 고장력. 즉, 무슨 얘기냐면, 어, 얇게 만들어도 그만큼 인장력은 강해진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금속공학이 아니고 우리는 로봇공학이기 때문에 로봇을 이용을 하려면 이쪽 금속 관계된 부분도 기초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 설명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대기 용접 조건, 수평 겹치기 용접 조건, 플랫, 필렛 용접 조건 세 가지, 그 다음에 아래 보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 용접 조건인데 이건 솔직히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료입니다. 자, 요거는 설명을 좀 더 요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